현재 코로나19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직장 내 스트레스와 과열된 경쟁사회 등의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 정신건강에 피폐함을 느끼고 있는 추세인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많이 답답하고 밖에서 마음껏 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약간 우울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취준하고 있는데 공고나 이런 게 확실히 저번보다는 줄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좀 어디 많이 놀러 다니고, 네, 뭐 좀 새로운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못 하니까 되게 집 방 속에서 고립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야외 활동이 잦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에만 있게 되니까 뭔가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그 덕분에 뭔가 불면증이 심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최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치료는 신체 건강 치료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정신질환 치료를 받기에는 아직도 비용이나 사회적 낙인, 접근 가능성과 같은 장벽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디지털 치료제라 그러면 디지털에서 보이는 거죠. 우리 핸드폰, 노트북, 또 컴퓨터 이 안에서 소프트웨어로서는 뭐 어플리케이션, VR, 챗봇 이런 것들, 게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보다 독성 및 부작용이 적으며 개발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정신과 영역에서 아직까지는 약물 치료가 대세를 이루고 있죠. 네, 그래서 약물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디지털 치료제가 향후에 중요한 어떤 컨텐츠를 확립하게 된다 그러면 치료제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두 개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우선 가장 중요하게는 개발하는 데 두 가지의 비용이나 시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약물은 한 약물을 개발하는데 한 3조 정도의 금액, 한 15년 정도의 기간. 디지털 치료제는 아마도 그보단 훨씬 적은 금액 500억 정도, 아니면 기간도 3년에서 5년 정도의 짧은 시간에 개발할 수 있고요. 만약 개발된 다음에 실용화가 되었을 때 사용한다고 하면 약물은 아무래도 생체에 직접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디지털 치료제는 뭐 우리가 게임이나 이런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의 가능성이 좀 적겠죠? 디지털 치료제는 기존에 먹는 알약과 주사제가 아닌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질병 예방, 관리 및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새로운 치료제입니다. 지금 디지털 치료제라고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치료제잖아요. 치료제는 의사가 처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약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연구가 되어야 돼요. 연구도 그냥 연구가 아니라 이 디지털 치료제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예를 들면 어떤 질병을 이 디지털 치료제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치료제를 사용한 군과 사용하지 않은 군에 비교했을 때 사용하지 않은 군보다 디지털 치료제를 사용한 군이 훨씬 치료적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되고, 이 첫 번째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약과 비교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FDA,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식약청, 식약품안전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는 임상치료 효과 검증을 통한 당국의 승인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약처 승인을 받는 데 매우 까다로운 탓에 국내에서는 아직 디지털 치료제가 출시되지 않은 현황입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디지털 치료제는 법제상 의료기기지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기존 의약품과 유사한 질병 치료 기능을 제공해 3세대 치료제로 분류하는 추세라고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건강관리, 질병의 관리 및 예방, 다른 의약품의 최적화, 그리고 질병 치료의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이외의 목적에는 반드시 의사 처방을 필요로 합니다. 해외에서는 국내에 비해 디지털 치료제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DHD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인데버 RX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약물 대신 8세에서 12세 사이의 ADHD 어린이를 대상으로 처방되며 치료 목적으로 승인된 첫 게임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는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했는데요. 게임이 디지털 치료제의 일환으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유수의 대학, 해외 대학과 유수의 병원들이 실제로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치료 목적 혹은 예방 목적의 디지털 헬스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그런 기능성, 또 디바이스의 성능, 또 그런 어떤 AI,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은 구현하지 못했던 다양한 치료 목적의 디지털 콘텐츠들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다변화되고 또 고도로 발전하게 될 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코올 및 약물 중독을 치료해주는 리셋은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환자에게 의사가 앱을 통해 처방을 해줍니다. 교통사고 후 복용하기 시작한 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병원을 방문한 S양은 의사에게 디지털 치료제인 리셋을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었을까요? S양은 의사가 준 숙제를 풀고 필요할 땐 언제든 1:1 상담과 같은 쌍방소통을 통한 인지행동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환자는 84일간 앱을 통해 충동에 대한 대처법을 훈련받았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임상시험에서 리셋을 사용한 환자군에서 금욕을 유지한 비율은 40.3%로 사용하지 않은 환자 17.6%에 비해 높았다고 합니다. 앱이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볼 수 있죠. 허가를 받은 이후에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의사들이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의료보험 체계가 있습니다. 미국도 의료보험 체계가 있고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디지털 치료제를 이 정도의 금액을 받고 치료제로 사용하라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처방을 받은 환자들의 만족도로 환자들이 치료적으로 진짜 치료가 도움이 된다라는 경험을 해야 되는 이런 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디지털 치료제 우리나라 아직은 개발 단계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들을 잘 순조롭게 거친다고 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정말 효과 있고 의사 처방이 이루어지는 그런 치료제에 한해서 상용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 디지털 헬스 산업협회 회장 송승재 회장의 말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치료제 도입은 2021년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디지털 치료제는 또 하나의 신약으로 불리며 3세대 치료제로 급성장 중입니다. 디지털 치료제가 정신질환의 완벽한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은 낮추고 치료 효과는 극대화한 치료제로서 국가적 제도 지원과 규제 완화로 국내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합니다.